자,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이제 양자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예제로 0하고 1 이미지에서 분류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 학습을 좀 할 겁니다. 기초적으로 이제 회로를 짜고 실행시키는 방법, 측정값 만들기까지는 이제 개략적으로 보여드리고, 토치랑 이제 결부를 해서 어떻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양자 회로로부터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용할 모델은 이제 파이토치랑 그 다음에 페니레인입니다. 큐스킷하고 페니레인 둘 다 많이 쓰이는데 양자 컴퓨터가 아닌 양자 머신러닝 모델에만 집중을 하면 페니레인 쪽이 훨씬 압도적으로 편하고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페니레인을 쓸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페니레인 이제 코드북과의 데모들을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세한 기초적인 자료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냥 실용적으로 어떤 걸 하면 된다 정도 얘기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토치랑 페니레인, 토치 비전 프레임워크, 비전 데이터셋을 이제 좀 인스톨 합시다. 저는 설치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돼 있고, 양자회로 설계하는 이제 기본 예제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페니레인 예제를 보면 다 QML로 임포트를 할 거예요. 퀀텀 머신러닝의 약자고 넘파이 딱히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워놓고 보죠. 자, 여기서 이 간단한 예제가 이제 페니레인에서 퀀텀 회로를 설계하는 기초적인 예제입니다. 디바이스를 정의해서 어떤 양자 머신에서 돌릴지를 정의를 하고 그 녀석에다 먹여줄 양자 회로를 함수 형태로 짜서 데코레이터로 먹여주죠. 뭐 데코레이터 같은 상황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형태가 기초적으로 페니레인에서 짜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짜면 실제로 이렇게 될지 상황이었네요. 봅시다. 양자 회로를 이제 얻어볼 수가 있어요. 기초적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아규먼트를 넣을지 말지랑 함수 정의하고 똑같아요. 다만 리턴 값이 특수한 종류의 특정 값들로만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함수들은 페니레인에서 제공하는 양자 게이트들을 써야 되고요. 넣어주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베리어 같은 걸로 또 순서를 잘 규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똑같이 그냥 파이썬 함수들을 이용해서 어떤 게이트를 적용할지 말지는 다 정해줄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함수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양자 회로에서 쓰이는 게이트들만 넣어줘야 된다는 거. 실제 적용되는 거는 그 정도 보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짠 회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킷들마다 QML 드로우나 QML NPU 함수를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게이트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익숙하다면 이제 퀀텀 서킷과 백엔드가 이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있는 레이어랑 디바이스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구조를 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동일한 이제 머신러닝 모듈을 CPU에 넣을 수도 있고 CUDA에서 돌릴 수도 있는 것처럼 동일한 퀀텀 서킷들을 다양한 백엔드에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일 수도 있고 실제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냥 페니레인의 디폴트 큐빗만 볼 겁니다. 디폴트 큐빗이 이제 실제 약간 GPU 시뮬레이터 수준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고 머신러닝 모듈 개발할 때 백프로파게이션도 제일 빠르기 때문에 현재 해커톤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쓰는 게 권장됩니다. 어지간한 수준에서 대부분이요. 자, 그래서 이제 백엔드 디바이스를 결정하는 방법은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와이어, 이거는 이제 큐빗 개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양자 서킷에 위에 보이는 이 줄들이 하나하나가 다 큐빗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큐빗 디바이스지만 실제로 게이트를 적용을 하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0번째, 그 다음에 2번, 3번째, 이거는 1어 인덱스는 2죠. 되기 때문에 아래쪽 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중간 걸 하나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측정을 안 합니다. 아예 비주얼라이제이션 안 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엔드를 정의하는 방법은 QML 디바이스에서 특정한 종류의 백엔드를 이제 스트링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몇 개의 큐빗을 사용할 것인지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샵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 측정을 할 때 쓰이는 밸류들인데 여기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모듈 단계에서는 이 녀석은 좀 너드베이스한 단계에서 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바이스 모듈을 만들어 준 다음에 각자 양자 회로를 정의하고 그 녀석을 데코레이터로 큐노드 데코레이터와 함께 먹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제 양자 회로에서 리턴 값 같은 경우는 특수한 종류의 측정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 녀석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ML probability랑 QML expectation value들이죠. 기본적으로 그 양자 회로들이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형대수를 배웠다면 벡터 공간은 이제 베이시스들이겠죠. 물론 이제 양자 스테이트들 당연히 그 벡터 공간에 따릅니다. 뭐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특수한 종류의 내적이 적인 벡터 공간이지만, 자 어쨌든 그 녀석에 대해서 n개의 큐빗이 이루고 있는 스페이스는 좀 파이나이트한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그 녀석은 총 2의 n개의 베이시 스테이트를 가집니다. 그 스테이트들마다 측정이 돼서 나오는 확률들이 있고, 아니면 그 녀석들을 내적을 시켜서 특정한 종류의 값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게 양자 회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측정 값들입니다. 양자 상태에서 고전적인 값들을 뽑아내는 거죠. 실제로 해커톤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하면 충분할 겁니다. 어지간하면 다 그래요. 자, 이제 probability랑 expectation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봐봅시다. 총 3가지 종류의 서킷을 준비해서 다 동일하고 expectation이냐 probability 같은 미저먼트가 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서킷 같은 경우는 파울리 X라고 불리는 이제 옵저버블 값을 측정을 하는 회로입니다. expectation value가 여기 있고 끝부분에 파울리 X라는 옵저버블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단적으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코드로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자 보면 0, 1 이제 벡터 스테이트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입니다. 옵저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역학에서 부르는 이름인데,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 에르미트 행렬이라는 특수한 종류의 행렬 값들이에요. 파울리 X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행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내적 사이에 매트릭스 곱을 한 거를 하나 넣어주면 돼요. 이 녀석으로 여러분이 직접 선형대수 라이브러리로 양자회로 시뮬레이터를 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측정 값을 얻어낼 수가 있고, 한 옵저버블 측정 값은 그냥 실수값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킷 2 같은 경우는 각 스테이트들의 측정 확률을 나타내요. 근데 어떤 측정 확률이냐면 이제 파울리 Z라고 불리는 특수한 종류의 옵저버블을 각 큐빗마다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가, 그 값들이 어떤 확률로 나오는가에 대한 측정 값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그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쓰는 연산들을 지원을 해줘요. 페니레인상에서. 물론 실제 양자 컴퓨터로 가면 이거 다 샘플링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 녀석들도 백프로파게이션도 측정이 가능한데 파라미터 시프트 룰이라는 특수한 종류의 연산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킷 3를 보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옵저버를 한 번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파울리 Z 이 녀석을 0, 1, 2, 3 뭐 사실상 이제 서킷 2랑 측정을 샘플링하고 측정하는 것 자체는 이제 동의해요. 다만 여기서 expectation value를 각각 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측정을 다 해봤을 때 어떤 종류의 값들이 나오는가 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각 큐빗별로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가에 대한 겁니다.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옵저버블 같은 경우는 큐빗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녀석들은 이 xx를 이제 붙여놓은 옵저버블은 x0하고 x1을 각각 측정하는 거랑은 이제 또 다릅니다. 아예 다른 옵저버블이 돼요. 그래서 이런 n개의 큐빗들에 대해서는 이런 옵저버블들을 각각 지정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옵저버블을 또 이제 측정을 해줄 수가 있죠. OPS가 잘 안 됐으니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이렇게 필요한 종류에 따라 양자 회로에서 probability 값을 뽑아내든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expectation value들을 잘 정의를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원래 이런 파울리 매트릭스들 옵저버블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려면 퀀텀 메카닉스 책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선 그 정도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종류로 측정을 해서 값을 얻어내면 된다 정도.